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투자 자산에 이어서 형체가 있고 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이제 분류하고 있는 유형 자산을 볼게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이 개정 과목 이 용어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죠. 형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 시간에는 유형 자산 어느쯤에 붙어 있는지 잘 보시면 이게 비유동의 이제 유항목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예요. 1년 초과 그렇게 생각하시고 형체가 존재하는 자산 생각하시면서 유형 자산의 의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장기간 오랜 세월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뭔가 사용하려고 하는 자산인데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고요. 형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1년을 초과하니까 장기인 거고요. 내가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자산들을 묶어서 유형 자산이라고 구분하는데 얘를 3개로 압축하면 이렇게 가요. 1년을 초과해야 돼. 근데 1년을 초과한다는 얘기가 경제적으로 뭔가 효익을 기대하는 거야. 예를 들면 1년 동안 같은 자산이라는 게 형체가 있다고 얘기하면 자산 중에 형체가 있는 거는 계산기도 형체가 있잖아요. 계산기도. 근데 계산기는 1년을 초과하진 않지. 계산기가 1년 동안 초과할 수는 있지. 저도 2년째 쓰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에서는 금액도 안 크고 1년을 초과한다고 하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모돼? 끝나? 끝나면 사실은 자산 잡으면 안 되죠. 즉시 비용이지. 근데 이 자산 중에 건물, 토지, 뭐 예를 들면 차량 뭐 이런 것들은 1년은 초과하잖아요. 적어도 뭐 3, 4년. 건물은 막 20년 넘게 막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 보이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효익을 창출해 줄 거라고 기대하죠.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건을 움직여 주잖아요. 운반을 해주니까 뭔가 돈을 벌어주는데 얘가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려고 하는 거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그리고 실체가 존재하고. 이 3개를 모두 다 충족했을 때 유형이에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노트북은 할 수 있겠지.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한 3, 4년은 쓴다는 전제가 있잖아. 1년 동안 쓰고 노트북을 뿌개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유형 자산의 요건을 충족해요.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쉬우니까. 당연하니까.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유형 자산 지금 얘기했던 3개를 모두 다 충족해. 그러한 자산들의 일단 회계 처리할 때 쓰는 이름들. 첫 번째. 창조물이라 뭐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땅을 영업활동에 쓸 거죠. 장기라는 말이 필요 없지. 얘는 그냥 장기인 거지. 기본이. 그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첫 번째가 땅이야. 그러면 토지. 근데 토지 중에 우리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얘 아니죠.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토지. 두 번째. 우리 여러분 건물모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냉난방, 전기 이런 애들은 뒤에 얘가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면 설명드릴 거고 건물은 형체가 건물이죠. 형체가 건물이니까 그냥 이거를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 그래서 우리 건물을 샀는데 투자 목적이면 얘 안 잡잖아요. 투자 부동산 잡았죠. 그다음에 건물 말고요. 구축물이라고 딸이 있어요. 구축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건물이랑 구축물이랑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이제 건축물 뭐 이렇게 불러요. 건축물은 아니 건물 말고 구축물을 따로 부르는 이유가 뭐 굴뚝 같은 거 예를 들면 교량, 설비, 토목 설비 어느 광화문 쪽에 아시아나인가 거기 앞에 가면은 엄청난 건물 이 높은 고층 빌딩 건물 앞에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 그래서 큰 뭐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절대 깨지진 않거나 부러지지도 않는 요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여기 고속도로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소음이 심하니까 이렇게 외벽 같은 거 설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건물은 맨 위에 건물에다가 정원 설비를 만들어. 그래서 막 나무도 심어 놓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비용을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건물의 일부를 만들어요. 이런 애들 외벽 아니면 예를 들면 조형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는 각종 이러한 조형물 같은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구축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축물하고 건물을
근데 건물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회계 처리는 따로 가는 거지. 건물은 500억짜리야. 건축물은 2천만 원이야. 산 시점도 달라. 감가도 따로 가는 거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인식하고요. 종종 나와요. 종종. 그 다음에 기계. 우리 제조업은 제품 만들려면 기계가 필수잖아. 생산 설비 같은 것들을 묶어서 기계장치라고 부르고요. 네, 바퀴가 달렸고 무언가를 운반해주는 용도 중에 대표가 차, 승용차, 트럭, 운반구, 뭐 예를 들면 자전거도 될 수 있고 오토바이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용도의 유형자산을 차량 운반구라고 불러요. 분개할 때 저렇게 쓰시는 거야. 승용차를 샀다. 답은 승용차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칠판 같은 것도 비싸고 꽤 오래 쓰죠. 자, 이런 애들. 컴퓨터 같은 거. 온풍기, 뭐 에어컨, 각종 집기비품, 뭐 책상도 되게 비싸. 뭐 예를 들면 카메라 되게 비싸. 뭐 이런 거. CCTV 같은 거. 이런 거 묶어서 회계 처리할 때는 각종 집기비품이라고 하는 용어를 묶어서 비품이라고 적고요. 비품.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용어를 할 때 비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돼. 올해가 기준이야. 기준이. 근데 책상 같은 건데 해봤자 가격이 해봤자 뭐 5만 6천 원이야. 근데 잘 쓰면 한 3년 쓸 수도 있지.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작으면 비품 같은 거 잘 안 잡아요. 그냥 소모품 뭐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근데 이유는 또 그거죠. 우리 유형자산을 마지막 요거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뒤에 얘기할 건데 말 그대로예요. 건설 중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자산. 요거는 임시 계정이고 그거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할 거고. 임시 계정인 게 이제 특이사항이지. 그 길거리 다닐 때 건물 짓는다고 아파트 짓는다고 이렇게 시끄럽고 막 먼지 날리니까 이렇게 외벽 쳐놓고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짓고 있지만 나중에 건물 되죠. 근데 한 3년 걸리는데 지금 한 1년밖에 안 됐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 그게 다 건물의 가격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온갖 돈을 그때그때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건물은 안 되잖아.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잡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게 건물을 짓고 있잖아.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발백중 다 그렇게 일단 임시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인데 여러분 시험은 요 정도 교정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품 뭐 이런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연습을 같이 할 거고요. 이제 무형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무형자산은 뭐가 있고 원가 계산이랑 또 얘도 삼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연결해서 하시면서 자산의 마지막 기타 비효동까지 연결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1시간 남짓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우리는 지금 요 파트로 넘어왔죠. 이제 드디어 거의 끝나가요. 유형은 형체가 있지만 무형은 형체가 없어요. 그게 큰 차이고요. 근데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이 되니까 얘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어떤 형체가 있는 또는 형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뭐 다양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으면 내 거라고 막 강조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내 거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식별이 가능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경제적으로 효익이 창출돼. 화폐성 자산은 아니지만. 자,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예를 들어볼까요? 특허권 같은 거. 맨날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웠잖아요. 누구의 특허가 나을 것이냐 서로가. 서로 이제 끝냈지. 싸워봤자 서로에게 손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특허권도 아닌 거? 그러면 그러한 자산들을 왜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겠어? 특허권을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생각해봐. 에어컨을 가지고 누가 싸워요? 안 싸우지. 에어컨은 나한테 있는데. 형체가 나한테 있는데.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누구 것으로 인정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유형보다 훨씬 더 까다롭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자산으로서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 돼. 그리고 돈이 들어가야 돼. 돈이 안 들어가고 무상으로 나 혼자 앉아가지고 나의 특허권, 나의 영어권 이런 건 없어. 일단 외부적인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통제 가능해야 돼. 누구도 내 걸 근접하면 안 돼. 내 거가 확실해야 돼. 나만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특허권을 하여튼 S가 생겼다. 특허권이. 근데 특허권이 500억 들어갔어. 그럼 특허권이 500억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특허권은 올해로 끝나. 내년에는 특허권이라는 걸 못해. 끝이야. 끝. 그럼 자산이에요. 그냥 올해로 끝나요. 올해로 끝나면 비용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장기간 뭔가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와 줄 거라고 기대가 돼야 돼. 이건 사실은 1년을 초과하는 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형하고 다른 건 유형은 형체가 있다는 거. 끝. 그 형체가 있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돼. 그래갖고 얘는 투자 목적 안 되고 판매 목적 안 되고 내가 사용할 목적일 때 딱 유형이었다면 무형은 좀 다르지. 1년을 초과하는 건 맞지만 통제 가능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어서. 그래서 무형의 세 가지 요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 자산의 종류를 보니까 영어권 많이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산업재산권 4개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산업재산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특허권. 동그랗게 누가 만들었니? 실용신안권. 그리고 책에는 의장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는데 조금 디자인권이라고 의장권, 디자인권으로 바뀌었고요. 특실의 상표권. 상표권 들어봤죠? 좀 얘기해 볼게요. 개발비는 딱 보면 무형자산은 대부분 권리랑 관계가 있어. 권리. 법적 권리. 법적 권리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근데 개발비는 권리는 아니야. 근데 자산이긴 해. 특이하지. 이 많이 나오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이 안에 포함돼요.